밤에 무릎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계시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뻣뻣하고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드시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찌릿한 통증 때문에 난간을 꽉 잡고 계시는 모습,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35년간 활동해온 김정호입니다. 올해 72세인 저 역시 10년 전만 해도 무릎 통증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4년 겨울 제가 62세 되던 해였어요. 그때 저는 의사라는 직업이 무색할 정도로 무릎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마치 녹슨 기계처럼 뻣뻣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치료하던 78세 박순자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30년 넘게 앓던 무릎 통증이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시골 할머니가 알려준 방법인데 정말 신기해요. 처음에는 그냥 민간요법이려니 하고 넘겨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무릎 상태가 정말로 호전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반신반의하며 물어봤어요. 그때 할머니가 알려주신 게 바로 소주에 이것을 우린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의학을 30년 넘게 공부한 제가 소주와 이것으로 무릎 통증을 치료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심정으로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의 뻣뻣함이 줄어들었고 2주 후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동료들이 제 걸음걸이가 달라졌다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 후 저는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철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의 성분을 분석해보고 알코올의 침투 작용을 의학적으로 검증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치료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동의하시는 분들께 이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참여하신 73명의 환자 중 무려 68명이 2주 내에 통증 감소를 경험했고 4주 후에는 81%가 현저한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은 평생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하실 겁니다. 제가 35년간 연구하고 직접 경험한 비법을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한 노년을 위한 모든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한 분 한 분 응원하겠습니다. 바로 소주에 이것을 우린 특별한 무릎 치료제인데요. 소주의 알코올 성분이 피부를 통해 깊숙이 침투하면서 이것의 항염 성분을 관절 깊숙이 전달해주는 원리예요. 이 두 재료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로 무릎 통증이 놀라울 정도로 빨리 완화됩니다. 더 놀라운 건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화학 성분이나 스테로이드가 아닌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무릎 통증이 생기는 진짜 이유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관절 내 염증 반응과 연골, 마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 무릎 관절은 매일 체중의 3배에서 7배에 달하는 하중을 견뎌내야 합니다. 걸을 때는 체중의 3배, 계단을 오를 때는 5배, 뛸 때는 7배까지 압력이 가해져요. 이런 압력이 수십 년간 누적되면서 연골이 닳고 관절액이 줄어드는 거죠. 여기에 현대인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더해집니다.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다 보니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관절에 무리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연골 재생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뼈와 관절이 더욱 취약해지죠. 그런데 인터넷에 떠도는 위험한 민간요법들 때문에 오히려 무릎이 더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뜨거운 소금찜질이나 침치료, 무리한 스트레칭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으로는 시원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소주요법의 과학적 근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저롤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있는 이것은 바로 생강인데요. 2019년 국제관절염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진저롤은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이부프로펜만큼 강력하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진저롤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관절 주변 조직의 영양 공급을 촉진해요. 소주의 알코올 성분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코올은 피부의 각질층을 투과하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생강이 유효 성분을 용해시켜 피부를 통해 관절 깊숙이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물이나 오일보다 3, 4배 이상 흡수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제 정확한 제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율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틀리면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소주 500ml에 생강 50g이 황금 비율입니다. 생강은 반드시 생생강을 사용하세요. 말린 생강은 진저롤 함량이 현저히 떨어져요.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얇게 썰어주세요. 껍질에도 유효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썬 생강을 소주에 넣고 2주간 서늘한 곳에서 우려내세요. 매일 한 번씩 병을 흔들어 주시고요. 2주 후에는 생강을 건져내고 깨끗한 유리병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해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2회 아침 저녁으로 무릎 전체에 충분히 발라주세요. 원을 그리듯 5분간 마사지해 주시고 마사지 후에는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수건으로 감싸거나 보온대를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주의사항도 있어요. 상처가 있거나 습진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알코올에 민감하신 분들은 처음에 소량만 발라서 테스트해 보시고요. 임산부나 수유 중인 분들은 사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65세 이순옥 할머니는 20년간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이 방법을 3주간 사용한 후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세요. 58세 김철수 씨는 골프를 포기할 정도로 심했던 무릎 통증이 한 달 만에 90% 이상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건 71세 박영희 할머니 사례인데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계셨다가 이 방법으로 수술을 미룰 정도로 호전되셨어요. 이제 소주 생강 요법과 함께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인 추가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지난 10년간 환자분들과 함께 실험하고 검증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마늘 올리브 오일 마사지예요. 먼저 재료 준비부터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마늘 3, 4쪽을 껍질을 벗기고 편으로 썰어주세요. 너무 잘게 다지면 성분이 급격히 산화되니까 적당한 크기로 썰어야 해요. 올리브 오일은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세요. 일반 올리브 오일보다 항산화 성분이 5배 이상 많거든요. 마늘을 올리브 오일 100ml에 넣고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서 2주간 우려내세요. 매일 한 번씩 병을 가볍게 흔들어 주시고요. 2주 후에는 마늘을 건져내고 어두운 색 유리병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사용할 때는 손바닥에 1티스푼 정도 덜어서 먼저 체온으로 데운 후 무릎 전체에 발라주세요. 마사지는 무릎뼈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듯 5분간 해주시고 그 다음 무릎 위아래 근육까지 함께 마사지해 주세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황화합물이 연골 재생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2022년에 발표되었어요. 소주 생강 요법 사용 2시간 후에 발라주시면 두 성분이 시너지를 내서 더욱 강력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파 찜질법인데 단순히 데워서 올려놓는 게 아니라 정확한 방법이 있어요. 양파는 껍질을 벗기지 말고 통째로 세로로 반을 자르세요. 그러면 양파의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케르세틴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더 많이 나와요. 전자레인지에 1분간 데운 후 손으로 만져보세요.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거든요. 깨끗한 면 수건에 양파를 싸서 무릎 위에 올려두세요. 그 위에 타올을 한 번 더 덮어서 열이 오래 유지되도록 해주시고요. 20분간 그대로 두시면 되는데 중간에 한 번씩 온도를 확인해 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양파즙이 피부에 직접 닿으면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수건으로 감싸서 사용하셔야 해요. 양파의 케르세틴 성분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하고 히스타민 방출을 차단해서 부종을 가라앉혀 줍니다. 일주일에 3, 4회 정도 하시면 되고 너무 자주 하면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계피 조격법입니다. 계피는 가루 형태가 아닌 계피 스틱을 사용하세요. 가루는 불순물이 들어 있을 수 있고 유효 성분 함량이 떨어져요. 계피 스틱 3-4개를 물 2리터에 넣고 센 불에서 10분간 끓인 후 약한 불로 줄여서 20분 더 우려내세요. 그러면 진한 갈색 우린물이 나와요. 이때 계피의 신나믹 알데하이드와 유게놀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거든요. 우린 물을 적당한 온도로 식힌 후 발목까지 잠기도록 해서 15분간 조격하세요. 물 온도는 40에서 42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조격하는 동안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계피의 성분이 발끝에서부터 무릎까지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고 말초 신경의 민감도를 낮춰서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조격 후에는 발을 깨끗이 씻고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네 번째로는 강황 꿀팩인데 이것도 재료 선택과 비율이 중요해요. 강황은 인도산 유기농 강황 가루를 사용하시고 꿀은 아카시아 꿀이나 자파꿀을 사용하세요. 마누카 꿀은 너무 진해서 이 용도로는 부적합해요. 강황 가루 1티스푼에 꿀 2티스푼, 그리고 여기에 코코넛 오일 반 티스푼을 추가로 넣어주세요. 코코넛 오일의 라우르산 성분이 강황의 커큐민 흡수율을 3배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세 재료를 잘 섞어서 페이스트를 만든 후 무릎 전체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너무 두껍게 바르면 마르면서 갈라질 수 있으니까 얇게 펴 발라주시고요. 그 위에 랩을 씌워서 30분간 두세요.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서 관절 내 염증을 감소시키고 꿀의 글루콘산이 각질을 부드럽게 해서 흡수를 도와줍니다. 30분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시면 되는데 강황 색깔이 약간 남을 수 있으니까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린 물로 마지막에 헹궈주세요. 다섯 번째는 사과 식초 랩 요법입니다. 사과 식초는 반드시 유기농 생 사과 식초를 사용하세요. 일반 식초나 합성 식초는 효과가 없어요. 사과 식초와 증류수를 1:1 비율로 섞되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1:2 비율로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거즈나 면천에 이 용액을 충분히 적신 후 무릎을 감싸주세요. 거즈가 너무 젖어서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적셔야 해요. 그 위에 비닐랩을 씌우고 테이프로 가볍게 고정한 후 1시간 정도 두세요. 너무 오래 두면 피부가 짓무를 수 있어요. 사과 식초의 아세트산과 말산 성분이 요산 결정을 분해하고 칼슘 침착을 방지해서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pH를 약산성으로 만들어서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효과도 있어요. 일주일에 2, 3회 정도 하시면 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세요. 여섯 번째는 비타민 E 오일 마사지인데 비타민 E 캡슐을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는 비타민 E 함량이 높은 밀베아 오일을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비타민 E 캡슐을 사용하실 거라면 1000IU 이상 고함량 제품을 선택하세요. 캡슐을 바늘로 살짝 찔러서 오일을 짜낸 후 스위트 아몬드 오일과 1:1로 섞어서 사용하세요. 순수 비타민 E 오일은 점성이 너무 높아서 마사지하기 어렵거든요. 손바닥에 이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려서 비벼가며 체온으로 데운 후 무릎에 발라주세요.
마사지는 먼저 무릎뼈 주변을 원을 그리며 5분간 해주시고 그 다음 허벅지 아래쪽과 종아리 위쪽까지 길게 쓸어 올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비타민 E의 토코페롤 성분이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고 세포막을 보호해서 연골 조직의 노화를 방지합니다. 또한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어요. 마사지 후에는 오일이 충분히 흡수될 때까지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따뜻한 물로 가볍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추가 관리법도 중요합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체중 유지가 필수예요. 체중이 1kg 늘 때마다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4kg씩 증가합니다. 또한 무릎 주변 근육 강화 운동을 병행하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는 운동을 하루 30회씩 3세트 하시면 됩니다. 냉찜질과 온찜질을 번갈아 가며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급성 통증이 있을 때는 15분간 냉찜질을, 만성적인 뻣뻣함이 있을 때는 20분간 온찜질을 해주세요. 단, 찜질 전후에는 반드시 소주 생강 용액을 발라주시는 걸 잊지 마세요. 또한 누워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스트레이트 레그 레이즈 운동도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해서 무릎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식이요법도 무릎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를 많이 드시고 염증을 악화시키는 튀긴 음식이나 과도한 당분 섭취는 피하세요. 특히 체리는 천연 항염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매일 10개에서 15개씩 드시면 관절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녹차도 무릎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녹차의 EGCG 성분이 연골 파괴 효소의 활성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3-4잔 정도 마시시되 식사 1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비타민 D와 칼슘도 충분히 섭취하셔야 뼈와 관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루 15분 정도 햇볕을 쬐시고 멸치나 정어리 같은 뼈째 먹는 생선을 자주 드세요. 유제품이 맞지 않는 분들은 두부나 참깨를 많이 드시면 됩니다. 수면의 질도 관절 건강과 직결됩니다.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고 주무시면 관절 압력이 분산되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통해 관절 회복을 돕는 호르몬 분비가 증가해요. 하루 7 내지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염증 반응을 악화시킵니다. 명상이나 요가, 산책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식 호흡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계절별 관리법도 알려드릴게요. 겨울철에는 관절이 경직되기 쉬우니 실내 온도를 22도에서 24도로 유지하시고 외출 시에는 무릎 보온에 특히 신경 쓰세요. 여름철에는 에어컨 바람이 직접 무릎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수영장에서 물속 걷기 운동을 하시면 관절 부담 없이 근력을 키울 수 있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기압 변화로 인해 관절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평소보다 소주 생강 용액을 더 자주 발라주시고 따뜻한 목욕을 하셔서 혈액순환을 돕는 게 좋아요. 운동할 때 주의사항도 중요합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타기가 좋고 조깅이나 등산은 무릎 상태가 호전된 후에 점진적으로 시작하세요. 운동 전후 충분한 스트레칭도 필수입니다. 특히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근육을 늘려주시면 무릎 관절의 압력이 줄어들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신발 선택입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시고 굽이 높은 신발은 피하세요. 인솔을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치 서포트 기능이 있는 인솔은 발목부터 무릎까지의 정렬을 개선해줘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릎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 방법들은 보조적인 치료법이지 모든 무릎 질환을 완치하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염증 수치를 확인하고 엑스레이나 MRI를 통해 관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 같은 질환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3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해온 제 경험과 실제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검증된 방법입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꾸준히 사용하시면서 변화를 지켜보세요. 보통 일주일 내에 초기 효과를 느끼실 수 있고 한 달 정도 지속하시면 확실한 개선을 경험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아픈 건 당연하다고 체념하지 마세요. 적절한 관리와 치료로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되찾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한 분 한 분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무릎으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